전라남도 끝자락의 작은 어촌 마을, 해안도로를 따라 늘어선 낡은 집들 사이로 짭짤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준호는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68세, 올해로 은퇴한 지 3년째였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아내 순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직 걸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호는 습관처럼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트럼펫 케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넘게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함께했던 동반자였습니다. 요즘에는 가끔 꺼내어 닦아주는 것이 전부였지요. 아버지, 또 그것만 쳐다보고 계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큰딸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준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트럼펫에는 이루지 못한 꿈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1978년 26살의 준호는 국악관 현악단 오디션에 합격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과 막내인 자신에게 기댄 가족의 생계 때문에 입단을 포기해야 했지요. 대신 고향 중학교 교사가 되어 평생을 학생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 들어갔더라면 어땠을까? 준호는 종종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후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음악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도 컸고 가정을 꾸려 아이들을 키우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요. 다음 날 오후 준호는 평소처럼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KBS 클래식 FM 방송에서 중계하는 전국 국악 경연대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에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연주자들이 서 있었어요. 어머, 저분 나이가 꽤 드셨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화면 속 연주자는 60세가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야금 연주는 젊은 연주자 못지않게 깊이가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면 속 연주자와 자신의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고 연주자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 있었어요. 저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었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40년 전 포기했던 그 무대에 대한 갈망이었지요. 준호는 트럼펫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진 악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손에는 아직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푸, 낮고 깊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음색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트럼펫다운 소리였어요. 순자가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순자야, 나 너무 늦었을까?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던 생각이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올해 가을에 열린 전국 아마추어 음악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접수 마감이 2달 후구나. 준호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었어요.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여보,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순자가 아침 준비를 하다 말고 다가왔습니다. 아, 그 애니야. 음악 경연대회 정보를 좀. 설마 나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순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전에 동네 이발소에 갔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야, 요즘 뭘 그렇게 바쁘게 지내냐? 이발소 사장 동수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음악 좀 다시 해볼까 해서. 음악? 이제 와서? 옆에 앉아있던 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손주 볼 나이에 무슨 음악입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최고지.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는 악의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방에서 트럼펫을 꺼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되지 않았어요. 호흡이 금세 가빠졌고 손가락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푸후, 푸후. 몇 곡을 연주하다 보니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순자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괜찮아.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요? 서랍약도 드시고 계시잖아요. 순자의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준호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 사는 큰딸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들었는데 요즘 트럼펫 연습하신다면서요? 응, 조금씩 해보고 있어.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무리하시면 몸만 상하실 것 같아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무대에서 실수라도 하시면 그게 더 창피한 일 아닐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준호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에서 파도 소리만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도전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무모한 걸까? 준호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68세의 무대에 선다는 것, 과연 현실적일까요? 일주일 후, 준호는 용기를 내어 브라스 부문 경연대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신감은 떨어졌어요. 예전에 쉽게 연주하던 곡들도 이제는 버거웠습니다. 드디어 예선 오디션 날이 찾아왔습니다. 시내 문화회관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악기를 들고 모여 있었어요. 바이올린, 첼로, 색소폰, 그리고 트럼펫까지. 하지만 준호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21번 박준호님, 입장해 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트럼펫을 잡고 무대에 올랐어요.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세요. 심사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첫 음부터 흔들렸습니다. 호흡이 불안했고 손가락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 연습했던 곡이었지만 실수가 계속 나왔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개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의 표정에서 이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문화회관을 나서는 길,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모두 자신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연주였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후 탈락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열정은 느껴지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부족합니다라는 짧은 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니 눈물이 났어요. 친구들의 말이 옳았던 걸까요? 정말 늦은 걸까요? 40년 만에 다시 도전한 게 이런 결과라니.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번의 실패가 전부는 아니야.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을까.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도전처럼 말이지요. 오디션 실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트럼펫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어요. 아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만 늘어갔지요. 여보, 식사하세요. 순자가 부르는 소리에도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역시 늦었구나. 68살에 무슨 꿈이야. 그런 준호를 보는 순자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의기소침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며칠 후 찾아온 작은 딸 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준호는 짧게 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전하신 건 정말 멋있었어요. 결과가 어쨌든 말이에요. 수경의 위로에도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혼자 방파제로 나갔어요. 트럼펫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동네 중학생 몇 명이 서 있었어요. 너희들 누구니? 저는 김민준이에요. 3학년이고요. 키가 큰 학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희 윤서, 지훈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음악 선생님이셨다며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그랬지. 저희가 할아버지 연주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방파제에서. 윤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랐어요. 언제 자신의 연습을 봤다는 걸까요? 정말 멋있었어요. 트럼펫 소리가 바다랑 잘 어울렸거든요. 지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저희한테도 악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민준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너희들이 음악에 관심이 있니? 네, 저는 트럼펫 배우고 싶어요. 저는 색소폰이요. 저는 뭐든 좋아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나는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할아버지께서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윤서의 말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다음 날부터 준호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던 예전 악기들을 꺼내왔습니다. 오래된 색소폰과 멜로디언, 그리고 자신의 트럼펫까지. 먼저 올바른 자세부터 배우자. 준호는 민준에게 트럼펫 잡는 법을 알려줬어요. 아이의 작은 손에 악기가 어색해 보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요? 그래. 잘했다. 이제 입술을 이렇게 대고. 오랜만에 가르치는 일이었지만 몸에 밴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푸. 민준의 트럼펫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와, 소리 났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호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매일 오후 방파제에서 수업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아이들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준호 자신도 가르치면서 다시 연주하게 됐어요.
선생님, 저희랑 같이 연주해 주세요. 윤서의 부탁에 준호는 트럼펫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서툰 연주에 맞춰 조심스럽게 소리를 냈어요. 바닷바람 속에서 울리는 합주 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선생님 연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음악이 원래 그런 거란다. 준호는 아이에게 말해주었어요. 기교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그 말을 하면서 준호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음악을 시작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선생님, 나중에 무대에서 같이 연주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대. 네, 저희 학교에서 작은 발표회 같은 걸 해도 되고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무대라는 말이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윤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실패한 도전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도전해볼까 해. 정말요? 아, 응.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순자는 남편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체념이 아닌 새로운 결심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어.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잖아.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다 너머로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닷가에서 호흡 연습을 했어요. 파도 소리에 맞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예전보다 호흡이 짧아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면 되니까요.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합류했어요. 총 5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배울까요? 민준이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합주를 해보자. 준호는 아이들을 반원으로 앉혔어요. 각자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기술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음이야.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맞춰가는 거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합주는 엉망이었어요. 박자도 제각각이고 음정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해보자. 준호의 말에 아이들은 다시 악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나아졌어요. 세 번째는 더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제법 드들만한 소리가 났어요. 우와, 우리 정말 잘한다. 윤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도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연주할 때면 나이를 잊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민준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희 때문에 힘드시죠? 왜 그런 말을 하니? 어른들이 그러는데 선생님께서 경연대회에서 떨어지셨다면서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맞아. 떨어졌지. 죄송해요. 저희가 괜히. 아니야, 민준아. 준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왜 음악을 하는지 다시 알게 됐어. 정말요? 아, 응. 음악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날 저녁 순자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순자가 남편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네. 예전처럼 활기차세요. 아이들이 나에게 힘을 준 것 같아.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 다시 도전해 보려고. 또 경연대회요. 아, 응.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아이들이 함께 할 거거든.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걱정되긴 하지만 당신이 행복해 보이니까 좋아요. 고마워. 순자야, 일주일 후 준호는 아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무대에 서보지 않겠니? 정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을 축제가 다음 달에 있잖아. 거기서 발표해 보는 거야. 와, 좋아요. 하지만 더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 준호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연습이 더 본격적이 되었어요. 매일 2시간씩 방파제에서 합주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참 대단하네. 아이들 가르치시는 모습 보기 좋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응원하는 눈빛이었어요. 동수 아저씨도 이발소에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멋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고맙다. 동수야. 다음에 공연할 때 꼭 보러 갈게. 친구들의 태도, 변화도 준호에게는 힘이 되었어요. 축제 일주일 전 준호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곡은 고향의 봄이었어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아이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준호도 트럼펫을 들었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각자의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이 되었어요. 선생님, 우리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윤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한다. 준호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어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큰딸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마을 축제에서 공연하신다면서요? 응. 아이들과 함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보러 가고 싶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평온했어요.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고 지켜봐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트럼펫 케이스를 열고 악기를 꺼냈어요. 햇살이 금관악기 표면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말이에요. 마을 축제 당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여보, 아침 드세요. 순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내왔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생선구이였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오늘 잘하실 거예요. 순자의 말에는 걱정보다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2시 마을 광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준호와 아이들은 무대 옆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선생님 떨려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떨린다.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잖아. 그 마음만 있으면 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순자와 미경, 수경이 앞줄에 앉았습니다. 친구 동수와 영철, 민수도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선생님과 작은 음악단의 무대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전 포기했던 그 무대를 드디어 서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시작하자. 준호가 트럼펫을 들어 올렸어요. 아이들도 각자 악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의 트럼펫 소리였어요. 깊고 따뜻한 음색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의 악기 소리가 합쳐졌어요. 민준의 작은 트럼펫, 윤서의 색소폰, 지훈의 멜로디언까지 각각은 서툴렀지만 함께 어우러지니 아름다운 화음이 되었습니다. 고향의 봄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누구나 아는 익숙한 곡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바닷바람과 함께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준호는 연주하면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딸들도 환한 얼굴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준호는 40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 포기했던 꿈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하는 기쁨으로 말이에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광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브라보.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우리 해냈어요, 선생님.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준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요. 미경이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아버지께서 옳았어요. 수경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자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마워, 모두들. 준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동수 아저씨도 다가왔어요. 준호야, 정말 대단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그때 비웃어서 미안했어. 영철이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모두 예. 준호는 친구들과 악수를 나누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혼자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트럼펫을 가져갔어요. 달빛 아래에서 조용히 연주했습니다. 소리가 파도와 어우러져 밤바다로 퍼져나갔어요. 이제 음악은 그에게 성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삶 그 자체였어요. 선생님. 뒤에서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왜 안 자고 여기 있니? 선생님 소리 들려서요. 윤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연주해도 돼요? 민준이 트럼펫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각자 악기를 가져왔습니다. 좋지.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다시 한번 합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관객도 무대도 없었어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연주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은 바다를 건너 멀리 퍼져나갔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말이에요. 며칠 후 준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시내 음악단에서 온 것이었어요. 박준호 선생님께 마을축제 연주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단체 정기 연주회에서 특별 무대를 해주시겠습니까?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웃었어요. 이제 무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상의해봐야겠네. 그가 중얼거렸을 때 민준이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저희 학교에서도 공연해달래요. 아이의 말에 준호는 크게 웃었어요. 그래, 좋지. 음악은 나누는 거니까.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를 스쳤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68세에 찾은 무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제 그의 음악은 혼자만의 꿈이 아닌 모두와 함께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